때때로 인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이를테면 몇 톤이 넘는 화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겠죠? 터무니없이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지만 힘으로 무식하게 들면 어떻게든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대한 배와 운석, 심지어 건물까지 이런 초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낸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히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철운석 1818년 스코틀랜드의 항해가 존 로스는 그린란드에서 이누이트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쇠로 만든 칼과 화살촉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쇠를 녹이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비시빅이라 불리는 일명 철로 된 산을 잘라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철의 산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수천 년 전에 그린란드에 낙하했던 무게 58톤이 넘는 운석이었습니다. 운석은 케이프 요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그보다 조금 작은 운석 2개가 그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된 운석들은 연구자들이 자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이송해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미국은 운반 작업에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철도를 만들고 레일을 까는 것까지 모두 직접 했습니다. 사실상 그린란드에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도 선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고생 끝에 만들어진 레일이 사용된 것은 딱 한 번, 단지 이 케이프 요크를 화물선에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작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운석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운석을 싣고 있는 받침대는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 건물 지하 바위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거대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몽고메리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시는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라는 특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5성급 호텔을 통째로 옮기는 데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호텔 몽고메리는 산호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로 도시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0년대부터 건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호텔을 짓기 위해 철거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지역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명소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호텔을 57m 남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 건물 아래로 몇 대의 수송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호텔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4,800톤 무게의 호텔을 이동시키는 데는 8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잼 시애터 의외로 건물의 이동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 호텔 몽고메리를 새로운 장소로 옮긴 것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수도 바쿠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1908년 건설된 하진스키 저택을 옮겨야 했습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건물의 이동 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시 당국은 몇 톤이나 되는 건물을 약 500m나 이동시키는 전대미문의 일을 해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잼 시어터는 1927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극장은 25년 전에 세워진 후 성인대상 공연을 이어왔던 센츄리 시네마와 로비를 함께 사용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1978년 두 극장은 폐쇄되었습니다. 1990년에 건물이 재건되고 1년 뒤 시설은 재가동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해당 지역에 코메리카 파크라고 하는 스타디움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서 깊은 유흥업소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극장의 이동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고 가장 원거리로 건물을 이동시키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새 주소가 된 메디슨 애비뉴 333이 원래 있던 곳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었다니 쉽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럽의 절반을 여행한 발전기
만약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르메니아 예레반까지 173톤이나 되는 화력발전소용 발전기를 즉시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발전기를 분해해서 여러 대의 화물기에 실어 수송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시 조립할 수 있을까요? 열차는 시간이 걸리고 배를 탄다고 해도 같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아르메니아는 바다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지아 또는 러시아와 협상까지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안토노프 AN225 무리아 비행기가 독일인과 미국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무리아라는 말은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하며 80년대 키예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리아는 오늘날에도 항공사상 최대의 화물 리프팅 제트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리아에 의한 발전기와 그 외곽선의 수송은 역사에 남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발전기를 감싸기 위한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화물의 총 무게는 187톤이 넘습니다. 이 화물기 때문에 공항의 수송용 터미널을 통째로 비워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일련의 과정은 공중으로 운송된 화물로서는 세계 최대급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둥의 돌. 과거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수많은 관광 명소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그중 한 가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청동기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창설자인 표트르 1세의 상입니다. 이 청동기사 대좌는 천둥의 돌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사람의 손으로 운반된 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미가공 상태에서의 중량은 2,0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이 1769년에서 1770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돌의 운반이 얼마나 어렵고 대규모의 작업이었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연히 기술자나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잡한 기술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먼저 돌 주위에 말뚝을 박고 오염을 제거해 무게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돌을 들어 올렸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도로를 통해 육로로 네바만까지 운반한 뒤 다시 전용 선박에 실어 시내까지 운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업은 현대에도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고 그것이 18세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침몰한 페리. 2014년 세월호가 한국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논의는 거의 바로 이루어졌지만 실행은 3년 후인 2017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인양 계획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작업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 몰랐습니다. 배가 옆으로 쓰러져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 자체가 인양 작업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해저의 진흙과 물의 무게로 배의 중량이 17,000톤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세월호는 전용 화물선에 설치된 수압잭 장치를 통해 해저에서 인양되었습니다. 배에 달린 5척의 예인선이 수톤이나 되는 세월호를 목포항까지 옮긴 뒤 육지로 인양했습니다. 총 약 400명의 인원이 작업에 임했고 비용은 약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양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